성남시 청년 온라인 토론회 청년이 희망하는 성남 정책 이야기 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김정환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참석해주신 메인 패널 분들께서는 화면을 좀 이제 온으로 온 상태로 해서 다들 좀 볼 수 있게 접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는 행사는 참 이렇게 우리가 요즘 시대에 와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접속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우리 다들 손 한번 흔들어 보고 시작을 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같이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은 아마 잘 들리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우선은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된 시간에 함께하는 사회자와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의원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좀 공유를 해주실 패널분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준비되어 있는 공연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또 언택트로 진행되는 공연인 만큼 또 새롭게 함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패널분들께서 각각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한 발표 내용들을 듣고 그리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총 8분이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각각 4분, 4분씩 좀 나누어서 저희가 좀 진행이 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안내사항만 조금 더 드리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사항으로는 우선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사운드나 소리가 굉장히 물릴 수 있는 그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표 시간이 아닌 또는 경청을 해주셔야 되는 시간대에는 음소거 기능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 시간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분을 준수하셔서 우리가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원활한 이야기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 있는 청년기획단 너랑의 단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성남시 소재의 판교에 있는 마이더스 IT라고 하는 회사의 인재 육성 파트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청년 정책의 미래를 좀 더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또 오늘이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인공으로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남시에서 우리 서은경 의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네, 서은경 의원님은 간단하게 저희 소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좀 이런 환영사 내지 그리고 좀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시의 서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제1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이네요. 오늘이 주인공이신 청년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소년 청년 청청 포럼을 준비해 주신 우리 청소년재단의 진미석 대표님, 그리고 이경주 청년정책실장님, 오늘 진행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정환 대표님, 그리고 토론회에 참여해 주시는 발제하시는 8분의 토론자분들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청년은 아닌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기본법하고 청년기본법에 속하는 연령대 중에서 저희 집에 자녀가 3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보내주신 발제문 보면서 불과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부분들이 섞여 있어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들 잘 경청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성남시 청년을 지원하는 지원 체계, 그 다음에 정책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희 의회 차원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렇게 인사 말씀과 더불어 이번에는 패널분들의 간단한 인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우선은 제가 성함을 호명하면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짧은 멘트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나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게 맞죠? 네. 자, 우리 계속 이 사운드 테스트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다음으로는 김세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송지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우입니다. 네, 오늘 참석해서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좋은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허지수님. 네, 안녕하세요. 지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저 얘기해야 되나? 오늘 제가 정책을 제안하고 싶은데 그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시고 좀 얘기를 많이 잘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죄송한데 우리 김나연님 목소리를 제가 제대로 못 들어서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연님 잘 들리시죠? 잘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홍승민님. 네, 안녕하세요. 홍승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의원님께서도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좀 저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주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준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이런 자리 마련돼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한현규님.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우리 한현규님은 근데 이 모니터가 보이지는 않으시네요. 네, 지금 잠시 모니터를 좀 꺼뒀고요. 모니터를 이따가 준비가 되면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감사합니다. 인사를 좀 목소리 잘 드리면, 들리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한채우님. 안녕하세요. 한채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목소리 잘 들립니다. 그런데 우리 채우님도 지금 현재 모니터가 나오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잠시 좀 집안일 때문에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지금 그랬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바쁘실 텐데 의원님께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여해주심에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채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전 중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서 함께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안전운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 순서로 저희 오늘 특별한 공연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은송라이터님의 공연으로 오늘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요. 시은송라이터님 역시 우리 성남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시는 청년이고요. 저희 청년기획단 너랑에서도 활동을 하셨고, 또 청년지원센터에서의 활동 등 이 성남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제가 위치해 있는 이 청년센터에 또 개관식 공연도 함께 해주셨었는데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시은송라이터님의 공연을 보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시은입니다. 네, 오늘 성남시 청년 온라인 토론회, 네, 이렇게 오늘 청년의 날을 맞이해서 제가 노래를 부르러 왔는데, 저도 이런 광경이 굉장히 생소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가까이 있고,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 노래 부를 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게 처음인데, 이렇게 손도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이렇게 좀 반응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면 저도 여기서 다 얼굴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고 있겠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시은이고요. 제가 노래를 2곡 정도 부를 건데, 첫 번째 곡은 제가 싱어송라이터다 보니 제 곡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네. 여름이 되고 나서 이제 여름에 대한 이런 좀, 여름은 되게 또 밝은 노래지만, 밝은 느낌이지만 저한테는 좀 뭔가 아련한 느낌의 여름을 한번 표현해 본 곡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소리가 잘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곡.
이름이 되었다 소리에 단 반가울 법도 한데 나에겐 내일이 서글픈지 괜히 울적한 밤이야 추억이 많아서 이일까 아님 그리워서 이일까 그때가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해서 지금 눈물이 나나봐 잔잔한 파도 울렁이는 노을 서로에게 맞대 어깨 행복했던 모습 노래를 밟으며 뛰어다니던 우리 사계절 중에 해가 가장 뜨겁고 우리가 제일 빛났던 그 시간 우린 여름을 닮아 휘날리고 그렇게 저물고 한 번쯤 꺼내보고 싶은 영화 속 마지막 장면처럼 우리의 여름을 기억한다면 언제라도 꼭 만나겠지 다시 보고 싶은 영화 하나씩은 가슴 속에 품고 사는 거래 언젠가 다시 그리워질 때쯤 우리의 사진을 펼쳐보겠지 사계절 중에 해가 가장 뜨겁고 우리가 제일 빛났던 그 시간 우린 여름을 닮아 휘날리고 그렇게 저물고 가나보다 그렇게 저물고 가나 네, 감사합니다. 아, 첫 번째 곡 잘 들으셨나요? 이게, 진짜 새로운 느낌이에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여름을 닮아, 우리는 여름을 닮아 있다라는 내용의 곡이었어요. 되게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자연스럽다가 뭐 물을 흘러가듯이 진행된다, 뭔가 거리낌 없이 진행된다의 의미도 있고 또 뭔가 자연스럽다, 뭐 바람 같다, 뭐 물 같다 이런 표현들처럼 자연스럽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쓰게 됐습니다. 네, 다음 곡 이제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아쉬운데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바람의 노래라는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 바람의 노래가 진짜 많은 연령대의 공감을 이루고 있지만 특히 청년들에게 많은 공감이 있는 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되게 불안정하고
앞길을 잘 모르겠는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노래가 마음에 또 와닿는 이유가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바람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고단한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사랑하겠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리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지금까지 싱어송라이터 시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제가 앞으로 음반 발매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토론회 잘 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네, 우리 방금 시인송라이터님의 노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노래 굉장히 좋았다 하시면 다들 좋아요에 우리 따봉을 하나 날려주시죠. 화면으로. 네, 노래를 정말 잘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모티콘을 이용해 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하고 또 멋있어지는 또 오늘 이 행사의 의미와 또 굉장히 어울리는 노래들을 선곡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 행사를 한번 진행을 해 볼 텐데요. 네, 우리 첫 번째로 이제 참석자분들의 주제 발표 시간이 있겠습니다. 김나혜님, 김세은님, 송지윤님, 그리고 허지수님 순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좀 먼저 들어보고 의견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김나혜님 발표부터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분야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배움의 위치에 있는 청년은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매 학기 필요한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교가 끝난 후 그리고 주말마다 청년들은 어디론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이라는 사각지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대학교를 다니며 올해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던 제 친구는 결국 휴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학비 충당과 두 번째는 취업 목적을 두고 휴학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거는 딱히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우선 취업을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자격증 학원에 등록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학원에서는 등록이 어렵다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라 배움 카드 등록이 불가능했습니다. 또 국비 지원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해야 할 가격은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와중에도 취업을 위해 인턴에 지원하는 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며 실패를 반복해도 진행되는 취업 지원 시스템과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 대학생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직업의 단어적 의미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종사하여 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대학생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닙니다.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은 실상 직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업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일자리 관련 분야로 청년 대학생의 취업 준비 지원에 관하여 대학생은 더 이상 직업이 될 수 없다는 직업 정의에 대해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직업란이라고 되어 있는 쪽에 청년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대학생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지만 실제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전질적인 직업이라는 것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서 출발해 본다면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 소위 말하는 취준생들이 지금 바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나연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은 이어서 우리 김세은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성남 청년 참여단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해 발표할 김세은입니다. 우선 저는 간략하게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기본소득 지급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제가 생각했을 때 아쉬운 점과 비판이 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이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먼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절차가 간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도래 제1조에서는 성남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2분기에는 약 8,000명에게 23억 정도를 지급했다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번 2020년 3분기에는 1,928명, 그러므로 2분기보다는 조금 더 증가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가진 긍정적인 측면은 먼저 지급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3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만 24세의 청년에게만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명시적인 정책이고 선별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제공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직접적으로 성남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몇몇 아쉬운 점이 존재했었는데요. 먼저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8년 신입사원 평균 연령이 30.9고 현재 2020년에는 31세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평균 취업 연령이 약 30세 정도로 늦춰졌다고 보이는데요. 만 24세에 만약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후에 약 6년 정도의 취업 준비 기간, 즉 경제적 활동의 공백기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그 기본소득 지급 기간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약 6년의 취업 준비 기간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청년 취업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력에는 대외활동, 인턴 등을 통한 실무적 경험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남시 동사무소에서 기본소득을 직접 수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지역 화폐에 관해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다거나 가맹점에 대해 알기가 불편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교통비, 통신비, 학원 교육비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역 화폐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제 생각으로는 지역 화폐를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이런 지역 화폐가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홍보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약 6년 정도의 경제적 공백기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 대상의 연령을 조정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소득 외에도 성남에 위치한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청년 인턴십, 대외활동, 아니면 멘토링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도와주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청년 기본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 본질적인 목적을 우리가 좀 이 발표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굉장히 명시적이고 선명한 제도인 것과 반해 지금 현황적인, 즉 저도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채용과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또 실제로 굉장히 신입사원분들의 연령이 많이 올라가셨거든요. 거의 30이 정도 되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더 많은 개선 강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우리 송지윤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총 2가지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자리고 두 번째는 복지 분야에서 마음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서는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점차 이제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에 되게 기쁩니다. 청년 일 경험 이외에 행정복지센터에서 일할 수 있다는 공고에 관심이 있어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건 중에 성남시 관내 주민이며 청년의 나이인 경우 그리고 공무원 자녀가 아닐 경우 라고 적혀져 있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자녀일 경우에는 소득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서 대학교 재학 중에도 국가 장학금 대상에서 채택되지가 않아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방법도 적고 또 일자리도 제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고충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서 그 공무원 자녀들에게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출한 거에서 예로 적은 이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확인해 보니까 이제 소득 분위별로 나뉘어서 좀
높은 수준이라면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데, 공무원분들 중에서 이제 소득 분위가 좀 높은 경우가 있어서 그걸 예를 들은 것이고, 소득이 적은 공무원분들도 있으니까 꼭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지 분야인데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청년 마음학교라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여 이후에 마음 안정이나 그때 참가했던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재참여 의사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수업 내용이 이제 동일하고, 이전 참여자는 이제 3년 동안 이제 재참여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예로 들어서 지금 미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음악이나 체육 테라피 같은 것들을 이제 좀 만들어서 한번 들었던 참여자에게 이제 재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조금 확장하고, 재참여 기간을 축소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좀 줄어든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성남시에서 청년들을 위한 문화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든데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송지윤님께서는 발표의 마무리에 우리 또 이 성남시에서 이런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하는 많은 일들을 조성하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 말씀까지 주셨는데요. 이전에 진행됐었던 발표와 같이 실제 우리가 이 현황적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좀 들어볼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든 이 사각에 있는 분들을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또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우리 허지수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에서 20년째 살고 있는 청년 허지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주변에서 봐오고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보고 더 나아가 그 해결 방안까지 함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사회는 흔히 정보력이 중요한 사회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취업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할 때 어디서 그 정보를 얻으려고 할까요? 저만 하더라도 정보가 필요하다면 친구나 아니면 학교 선배를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잡코리아가 취업준비생 904명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본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보가 바로 합격 자기소개서와 스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로는 급여 및 수준, 면접 기출문항, 그리고 복리제도와 복리후생이 궁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바로 취업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는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감이 잘 안 온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취업을 성공한 지인이 없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 역시 많았습니다. 이처럼 청년들의 정보력은 바로 인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합격 자소서와 스펙 같은 경우에는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또래 청년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년 관련 프로그램들은 대부분이 명사 특강인 경우가 많고 기업 재직자의 경우에도 갓 취업한 신입사원보다는 임원급의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의 삶과 다른 명사들의 삶에 대한 거리감으로 인해서 강연 내용이 너무나도 추상적으로만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또래 청년들이 바로 사람 도서관이 되어서 공개 강연을 한다면 인맥이 없고 또 정보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청춘 당당 후기 청소년 역량 강화 사업을 자신의 가능성을 찾는 당당한 성장이란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청년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 너무나도 다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기에 청년들에게 그저 동기부여 정도 깊이의 얕은 강연이 되어버리고
앞서 말한 청년들이 정말로 원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일보에서 2030 세대 청년 346명을 대상으로 청년센터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센터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는 답변이 무려 89.6%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관심이 없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서 라는 답변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물론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고용이 불안정하여 자신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대한민국의 현 사회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오히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또래 청년들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가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청년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영상과 문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아카이브화한 청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 도서관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취업 준비, 진로 탐색, 사업 준비, 대학생활 준비와 같은 청년이 원하는 테마가 개설이 되고 그 후에는 이에 맞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는 청년이 사람 도서관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 인사보다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동료 청년들은 더 많은 정보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처럼 주제별로 관심이 비슷한 청년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경험을 나누고 소통하는 사람 도서관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서로가 리스너와 스피커의 입장이 되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더 나은 청년 공동체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게 또 화면이 안 보여서 그랬는지 나레이션을 듣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라는 말처럼 얘기해 주신 그 사람 도서관이야말로 우리 도서관 가면 내가 읽고 싶은 책, 나한테 필요한 책을 찾잖아요. 근데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멘토링 강연이나 그런 내용들은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찾는다기보다는 제시되어 있는 말씀하신 저명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케이스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와 좀 더 가까운 또 영역에 있는 또는 현실에 와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르고 또 선택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의 장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셨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드려봤는데요. 참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앞으로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관련되어서 질문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의견을 덧붙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우선 편하게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좀 편의를 위해서 지금 이게 마이크가 물릴 수 있으니까 혹시 좀 손을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발언권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앞에 모니터에 좀 이렇게 바둑판으로 다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한영규님 그러면은 먼저 조금 말씀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발표해주신 분 좋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서 저도 일을 했었는데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일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원래 처음에 NC소프트 면접을 봤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같이 봤었던 분이 그 회사에 이미 선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판교까지 가시겠냐 이러니까 선배 좀 만나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좀 정보에 부딪히기 있으면 아무래도 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실제로 좀 저희 인간에는 있다라는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있다라는 플랫폼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있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 활동한 멘토님들 되게 편하게 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인간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로 청년들에게 제공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게 있다라는 플랫폼이 단순히 멘토-멘티 1대1 Q&A 하는 식으로 하지만 세미나도 하거든요. 하면 한 3에서 5년 차
시니어 전 레벨 단계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실수에도 많이 네, 좋습니다. 좀 사운드가 잘 안 들리셨던 분들 위해서 잠깐만 정리해드리면은, 실제로 또 판교에서 회사를 찾아가 보셨던 경험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실제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좋은 또 선배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현실 안에서 그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했었던 그 있다라고 하는 업체처럼 우리 성남시가 또 좋은 그런 멘토링 플랫폼을 이용하는 데와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또 혹시 의견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은 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발언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일자리를 생산해내는 것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과의 연계 사업이나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를 감안해 봤을 때 취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일자리 영역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경기 부양책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역 내 위치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기업은 지역민들에 대한 채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연구해보고 또 검토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현실적인 선에서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취업의 결국의 핵심에는 그 취업이 일어나는 기업들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남시가 또 기업들과 함께 뭔가 이런 역할들을 해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과 함께 이게 단순히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이 취업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의 이슈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영역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또 혹시 말씀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또 주실 분 있으시면은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도 좋고요. 우리 나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지유 참여자님이 말씀해주신 마음건강 복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마음건강 복지라고 해서 저희가 생각해보면은 병원을 가야 되는 문제인데 병원을 갈 때도 마음건강 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크기도 하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의가 없으면은 아예 진료가 불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청소년 문제라고 하면은 어린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그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 동의가 불가능하면은 병원을 다닐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연님께서 좀 이제 주제 화두를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우리가 심신이라고 표현할 때 그 마음, 그러니까 마음 건강에 대한 이슈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 청소년, 청년 쪽으로 가져와 보면 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제도적 한계에 대한 말씀을 또 현황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나연님, 실제로 저는 오늘 그 청소년분들이 그렇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 실제로 혹시 뭐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례들을 보시거나 좀 들으신 게 있으실까요? 청소년 대부분의 약간 그 문제의 그래프를 보면은 대부분 차지하는 게 학교에서 생활하는 거나 집에서 생활하는 거다 보니까 학교의 문제거나 아니면 가정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희가 청년이 되다 보니까 결국엔 또 불안정한 청소년은 불안정한 성인이 되고 청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빠르게 치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어요. 아, 네. 너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 또는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축인 집에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한 사각지대 또는 이런 좀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 청소년 발달 시기에 그런 부분들의 치유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 확실히 있다라는 것이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말씀 주실 수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성효 의원님께서도 편하게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전에 마음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도 맞지만 제가 참여한 곳은 이제 청년 마음 건강학교라고 이제 취업 준비 중이거나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 뭐 독립이라는 주제와 함께 이제 정체감 혼란이나 이제 사회에 편입되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런 스트레스 해소나 그 본인의 갖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강점들을 이제 스스로 차단하게끔 그런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똑같이 한 주제로 수업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금 다양한 주제로 좀 테마로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성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거기서 이제 가입은 안 하셔도 그냥 참여를 신청하시면 되니까 많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 그렇게 이어지는 그 속에서의 좀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혹시 또 이 주제 말고도 네, 우리 의원님 말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제 토론 내용도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의견 주시는 것도 너무 잘 들었고,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가 숙제가 너무 크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 정책들이 현재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이 체감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나혜 발표자님 발표하셨던 그 나라배움 카드, 대학생 내일배움 카드인데 실제 저희 딸이 며칠 전에 갔다 와서 그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에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책으로는 뭐 1인당 1년에 얼마 안에서 200만 원 내에서 50에서 90% 국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국민 내 배움 카드를 확장을 시키면서 대학생 배움 카드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됐다는 생각을 제가 이번 통해서 듣게 되고요. 그리고 김승인 발표자님 말씀하셨던 그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시키는 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화폐 사용처가 많이 확대되었지만 우리 대학생 청년 기본소득이 사용되어야 될 그 필요한 학원 부분이 지금 확대가 덜 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찌 보면 사각이었다. 여기 넓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급 연령에 대한 그걸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겠다 하셨던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마음건강 말씀하시면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점진적으로 더 깊이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쯤 전에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4개월 동안 매주 3시간씩 이렇게 제 밑바닥부터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일시적으로 한두 번 해가지고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다양하게 깊이 있게 마련돼야 되겠다. 이 송지효 우리 토론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김나혜 그 토론자님 말씀하셨던 거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 그 아이들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 조사가 있는데 그 실태 조사 이후에 그 처방들이 효과가 없어요. 저도 아이가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실태 조사에 참여를 해보고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피드백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에서 치유 단계에 그게 제대로 마련이 되지 않아서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늘 걱정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또 가가지고 의회나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세심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서 오늘 저한테 아주 큰 공부가 되고요. 허지스 발표자님 발표 내용하고 들으면서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애정이 엄청나신 분이구나.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구나. 이런 감사함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2년쯤 전인가 저도 사람책 그 저자로 한번 어느 행사에 참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때 그 시간이 굉장히 그 프로를 참여했던 분들은 얼마나 그 귀한 시간을 내서 간절하게 또 하나 어떤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오셨을 텐데 제가 그 준비가 좀 부족하게 사실 사람 노성환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사람책 저자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좀 준비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런 제안이 정말 우리 그 지원센터의 소중한 제안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정리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아마 발표해 주셨던 분들 다들 좀 자신이 생각했었던 이야기들에 대한 의원님의 또 피드백들을 좀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어서 또 나머지 네 분에 대한 발표도 한번 지금부터 들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우리 홍승민, 김민준, 그리고 한현규, 한채은님 순으로 저희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승민님 발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성남시 청년 주택 문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 주거 현실, 청년 주거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성남시의 청년 주거 현실은 매우 열악하진 않지만 동시에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지역 대비 높은 지가 또는 임대료 때문인데요. 2017년, 2016년 기준으로 분당의 경우 월세는 보증금 5천에 46만 원, 판교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에 월 77만 원, 이게 평균가입니다.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바인데 이 정도의 기록이 있고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제가 어제 급하게 조사를 구체적으로 해봤는데요. 정자역 인근 전용면적 17평 아파트의 매매가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7년 전에 실거래가도 3억 7,500만 원으로 청년들이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또 전세의 경우 청년들이 1인 가구 청년들이 살만한 10평대에서 20평대 중 매물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의 매물의 전세가도 2억 5천만 원입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상품의 한도가 적게는 3,500만 원에서 많아도 1억 원입니다. 최대 4억 원까지 보증을 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청년들 또 성남시에 근무하는 청년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거 여건을 타협하거나 먼 거리를 통학 또는 통근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지금 당장 멀리 산다고 해서 미래에 집을 살 수 있다는 보장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역세권 주택 등 청년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당하려면 주요 기업들이 밀집해 있고 서울 등지로의 출퇴근 또는 통학이 편한 지하철역 근처에 청년 주거 대책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마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타지자체 청년주택 정책을 한번 보았는데 먼저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마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현실인데 그 중에서도 서울시가 하는 정책도 완벽하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정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역세권은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는데 이로 인해 민간 업체들이 옵션비 등의 명목으로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11월 청약에서 9대1의 경쟁률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3월 본 계약에서는 절반 이상의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단순한 물량보다는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질적 향상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연구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역세권 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비슷한 맥락에서 신축이나 재건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주택들, 서울시는 사실 이것과는 좀 다르긴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신축이나 재건축보다는 기존에 있는 구축 주택들을 활용해서 공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역세권 임대주택 기준 설정에 청년들을 참여시켜서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 조건을 최대한 반영해 임대주택 대상 주택들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에서 전세자금의 대출 보증을 서주거나 현재 신혼부부에게만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펼쳐 이러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1차원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또 정치권에서 또 사회에서 또 우리 청년층에서 충분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승민님 발표 잘 들었는데요. 정말 역시나 우리 이 청년들이 함께하는 자리다 보니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민주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저는 청년 참여단 김민준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들의 공감 빈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모두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하고 공부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던 때에 카페 내부 이용이 아예 차단되면서 취업 준비를 위해 카페를 갔던 청년들이 갈 곳이 없어지게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자취방에 혼자 살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같이 사는 경우에 자기만의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만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것은 하나의 경향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친구는 수도권에 살고 있지 않아 당시 2.5단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가 사는 지역도 2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에 제약이 걸리긴 했습니다. 당시 친구는 자취방은 학업과 일에 집중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이 아니라서 개인 카페라도 계속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셈입니다. 세미나 등의 공모임 혹시 평소에 자주 했는데 이것조차도 비대면으로 하게 돼서 굉장히 힘들다고 말해주는 바 있습니다. 다른 친구는 원룸에 사는 수도권의 대학원생인데 공부하고 일하기가 마땅치 않아 카페를 자주 찾는다고 했습니다. 2.5단계 격상 및 연장 기간 동안에도 개인 카페에서 공부한다고 설명했는데 당시에 그마저도 9시 이후에는 카페에 있을 수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많은 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자신만의 안정된 공간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 카페나 도서관으로 표류하는 것이 오늘날 청년세대의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는 이들에게 곧 다시 공간을 빼앗아간 셈입니다. 또 물리적 공간이 사라지는 문제를 넘어서 만나서 공부나 회의를 해야 하는 이들에게 얼굴을 맞대는 일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적절한 청년 공간의 부재가 특히 팬데믹 시대에 더 뼈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청년 공간의 부족을 주제로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주님 발표 속에서 결국 처음에 언급해 주셨듯이 공간 빈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대면으로 진행하는 많은 일들의 어려움들이 생겼죠. 그런데 이 안에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불만을 가지고 있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미래를 좀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영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청년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좋은 특강 같은 거는 다 유튜브에 널렸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 다 보는 것도 사실 바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청년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방금 발표자분 말한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싶었는데,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 너무 소극적입니다. 사실 개인 카페는 2.5단계에서도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운영을 하는데, 공공시설물은 뭐만 하면 운영을 안 해요. 저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고, 그런 게 다 청년들을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이제 한 곳으로 모아버리는, 한 곳에 모아가지고 더 오히려 방역에 취약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요. 저는 아무튼 이런 청년 커뮤니티, 지금 분당 시사상식 모임이라는 아이비라는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 커뮤니티 힘을 믿고 이런 기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주신 청년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시대 또는 이런 새로운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 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창구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또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 발표자인 우리 한채연님 이야기 듣고 바로 토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괜찮으신가요? 차라리 떼놓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이즈가 좀 들어가네요. 네,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성남시에서 이런 청년 배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혜택을 받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정책들의 좀 수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왔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점이 성남시에서 일방적인 지원만 이렇게 있었을 뿐, 좀 공식 루트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들이 전달되는 그런 창구가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이제 청년 참여단의 이런 활동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먼저 두 가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개선을 좀 촉구하고 싶은데요. 여기 이제 서은경 의원님께서도 오셨지만, 우리 이제 성남시에는 청년 기본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 운영 이라는 그런 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남시 청년정책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성남시에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부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아시겠지만 2017년도에 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7년도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이 조례가 이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좀 지키는 그런 이제 좀 행정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발제문에 좀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남 청년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청년들의 그런 청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서울시에 있는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그 각종 위원회에 그 청년들의 그런 분포 같은 것들을 할당제를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 현황 자료를 좀 받아봐서 총 몇 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청년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몇 명이나 분포하고 활동하고 있는지 위원으로 그런 현황을 좀 우리가 조사해서 좀 뭐랄까 이런 할당제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보장을 해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사실 청년들의 참여를 좀 이렇게 증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첫 번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 주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주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 이러면서 이제 공공주택을 많이 짓겠다라고 이제 수도권 대규모 공급 정책을 발표했는데 마치 공공주택이 혐오시설인 것처럼 비추어지길래 도대체 공공주택이 뭔가 찾아봤더니 공공임대주택 보면은 장애인, 한부모 가정, 신혼부부, 청년 등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지역에 인근 그런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외벽에다가 청년주택 반대한다 이런 대형 현수막 같은 것들을 게시하는 그런 사회적 갈등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에 보면 우리 성남에 있는 서현동 110번지 사건이라고 여러분들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청년주택 같은 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거든요. 청년주택이 그러면 혐오시설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갈등들을 좀 개선시키고 그리고 또 청년주택이든 임대주택이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좀 많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의 하나의 정책들이 좀 캠페인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맨 마지막으로 사례를 찾아보니까 충청남도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이라는 새로운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 도입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12평짜리가 월세가 9만 원, 그리고 한 20평짜리가 월세가 15만 원, 이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거주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기본 6년이고 만약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이제 자녀를 출생하면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자녀 수에 따라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차등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자녀 가구면은 임대료가 원래 15만 원이었는데 50% 감면돼서 7만 5천 원. 그리고 2자녀일 경우에는 아예 그 임대료가 무료. 이런 좀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해서 출산율 제고라든지 청년의 그런 주거 복지를 위한 그런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그런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성남에도 한번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해볼 만하지 않을까?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라도 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표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이런 현안들에서의 문제들, 그리고 정말 설마 이 청년 시설들 또는 청년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혐오 시설인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또 굉장히 강한 또 문구의 말씀들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좀 들으셨었던 내용들에 대한 좀 덧붙이는 이야기들을 발표를 안 해주신 분들께서 조금 해주시고 저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시면은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승민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일단 마지막 발표자분의 결재를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청소년 참여 활동을 시작으로 이렇게 청년 참여 활동까지 하게 됐는데 항상 느끼는 것은 활동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모하고 도전적인 청년들이다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 참여 활동을 행정적 또 재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청년들의 경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하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충분히 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또 혹시 말씀 주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손 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형규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사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듣고 종료되는 걸로만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고요.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피드백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뭐 전 센터라던가 혹은 의원님이라던가 아무튼 누군가가 피드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또 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조금, 시간을 조금 잘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은 좀 말씀해주신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저희 의원님께 좀, 전체적으로 네 분에 대해서 듣고, 그리고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분 발표 중에 두 개 제가 아마 비슷한 이유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김민준 발표자님하고 우리 주택 관련돼가지고 한채원 발표자님 하신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청년주택이 매우 협소하고 또 부족한데 저희 성남시에 많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이 있고요. 근데 제가 한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이제 행복주택 지금 건설 계획에 따라서 서현동 110번지도 그렇고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그 공공주택 세대 구분이라는 가이드라인이 2017년에 국토교통부가 그걸 마련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가이드를 줬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세대 구분을 설계를 해서 주택을 짓거든요. 그러면 특별히 행복주택이나 별도의 주택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청년들이나 전문분들이 원룸식으로 방을 임대해서 쓸 수 있게 그렇게 세대 구분을 하는데 분당 같은 경우도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 조금 한 3, 40평대 이상인 가구들은 그렇게 세대 구분을 지원을 하게 되면 청년주택이 조금 확보가 되면서 또 노후를 맞이하시는 분들의 연금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제 생각이 있어서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도 있어서 저희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나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김민주님께서 공간 부족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이런 거 어떨까 싶어요. 저희 성남시에는 그 작은 도서관이 사립 작은 도서관이 한 96개 정도, 100개 가까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공공도서관, 지금 코로나19 시대에는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는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이나 공공이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평상시로 우리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모든 공간의 문제예요. 공간이 있어야 교류가 되고 얼굴 보고 뭐가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공간에 이 사설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가 거의 뭐 100개 가까이 있으면은 주변에 다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곳에 이런 청년분들이 오셔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간을 같이 활용한다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요. 이번 사실 코로나19 때 청년 그 일자리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가 돼서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공간 문제를 더 근본적인 공간 문제 해결은 요구하시는 건 다른 요구겠지만 이렇게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기 숙제를 주셨습니다. 저희 그 청년의 사회 참여 부분 그다음에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달라 이런 그 제안을 주셨는데 앞으로 청년 정책실하고 또 청년 지원센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요. 저희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우리 한현규님께서 피드백 꼭 달라고 했는데 항상 기본이죠. 되든 안 되든 어떻게든 피드백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 주셨던 것이 결론적으로 피드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드백을 충분히 나눌 수 있게 또 의원님께서 이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느끼고요. 그 어둠을 탓하기보다는 촛불 하나 켜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그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이제 작은 한 걸음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진행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결론적으로 저희 성남시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 참여단 분들께서 좀 주축이 되어서 또 참석을 해 주셨고요. 저희 이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청년 사업들 중 또 이런 많은 성남시에 있는 시설들과 그리고 우리 여기 센터 그리고 다양한 청년 자치 조직들이 함께 청년 사업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작은 촛불 모습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이제 좀 마무리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죠.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의 개수는 세알릴 수 있어도 씨앗 속에 사과의 개수는 세알릴 수 없다.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와 많은 가능성들이 앞으로 더 좋은 성남시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총평으로서 우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또 기회를 주셨네요. 제가 오늘 여러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들려주신 많은 이야기 잘 기억하고요. 여러분들의 깊이 있는 고민을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진행을 맡으셨던 김정환 대표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아주 깊이 공감하면서 메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씨앗 안에서 숨겨져 있는 사과의 개수리는 헤아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무한한 사과를 우리가 그 열매 맺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제안을 주시고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진짜로 얼굴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의원님 얼굴 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청년참여단 분들께도 얼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 수고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이 실제로 만나서 우리 마주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김정환이었고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